네, 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예비 후보 6명을 대상으로 국민선거인단 1차 투표가 마무리됐는데요.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정세균 전 총리가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비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오늘과 내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정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볼 텐데요. 영상 먼저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대보다 적게 나왔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지 않았고 저는 기대보다 많이 또 과반수 지지를 보내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승자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은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마음속이 뜨겁고 또 한편 기대가 되기도 한 날이었습니다. 걱정이 많지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실망스럽고. 네, 이정미 기자. 네. 이제 대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정치부 기자들 매우 바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예. 일단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첫 슈퍼위크였고요. 64만 명의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나와서 매우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이재명 지사가 여전히 50% 넘게 얻었어요. 압승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는 압승이 이어지고 있다. 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반을 넘었으니까요. 지금 민주당 경선 룰을 보면 한 후보가 과반을 넘으면 결선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과반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으로도 계속 과반을 넘으면 다음 달 초에 그냥 결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그 국민 선거인단에서도 50%를 넘기면서 대세를 유지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 그 전에 이제 그 지역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50% 중반 정도의 지지율을 보였거든요. 아, 53, 4%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나왔을 때는 55%까지 아. 나왔고요. 적게 나왔을 때 53, 4%까지 나왔는데 예. 이 국민 선거인단,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을 이제 다 합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60만 명이 넘는 인원이 투표를 한 결과에서는 이제 합산을 하니까 51% 정도로 조금 내려갔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20%대를 유지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30%대로 올라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대세는 유지가 됐다. 그리고 이제 그 의원직 사퇴까지 던졌었죠. 의원직 이제 사퇴를 예. 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던 이낙연 대표도 조금은 이제 이 불씨를 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정세균 전 총리도 사퇴를 했으니까 이 표가 또 어디로 갈지도 관심일 것 같은데 네. 이낙연 대표가 어제 민심이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여론조사 결과 어떻습니까? 네,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오늘 일단 정세균 전 총리가 사퇴를 했잖아요. 예. 이 정세균 전 총리가 사퇴를 하면서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속보로 나오는 거 보셨겠지만 예.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고 민주당 후보가 확정이 되면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론조사 이제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지금 현재 전체 후보를 보면 양강 그리고 양중, 그러니까 예. 2강 2중 구도입니다. 네. 그러네요. 이재명 전 지사가 27.8% 지지율을 얻고 있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6.4%로 오차 범위 안에서 두 사람이 양강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예. 홍준표 의원과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비슷하게 16.4% 그리고 16.3%로 이중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제 여야가 어차피 경선 따로 하니까요. 양쪽을 따로 봐야 되겠죠. 예, 따로 보면 여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집중 이번 주 이제 주목할 만한 주자는 홍준표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여당 범진보 후보부터 먼저 볼까요? 범진보 후보를 보면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말했을 만도 합니다. 보면 지금 보시면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조금 하락했거든요. 네. 아주 소폭 하락했는데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7%가 많이 올랐네요. 포인트가 넘게 네. 올랐습니다. 네, 보시면 1%포인트 정도 이재명 지사가 내려갔고요. 네. 이낙연 전 대표는 7%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까지 경선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여론조사가 추세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다음 경선 지역이 호남이거든요. 예, 예. 사실 호남은 이낙연 전 대표의 약간 텃밭이라고도 텃밭이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도 호남에 지지 기반을 두고 있죠. 이 지지표가 어디로 향하느냐. 이게 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어느 정도 추격에는 나섰다. 이게 이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 이재명 지사의 대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낙연 전 대표가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전략을 바꿨습니다. 상대 후보, 국민의힘에서 뭔가 변화가 자꾸 일어나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고발 사주 의혹에 휩싸이니 홍준표 의원으로 선수를 대체하려는 것 같다. 이 홍준표 의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예. 국민의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선 승리를 위해 선수 교체에 나선 것입니다. 중대한 변화입니다. 민주당은 그런 중대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네. 홍준표 의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보수자들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에 홍준표 의원의 강세가 뚜렷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주에도 홍준표 의원의 추격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이번에 범보수 주자들 지지율 준비해 봤는데요. 홍준표 의원이 저희 Y채널 출연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석 전에 내가 골든 크로스를 이뤄낼 거다. 네. 네, 그 예언이 예.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네요. 네. 네, 지난주에도 사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역전했다라는 여론조사가 있긴 했습니다. 이제 그게 저희가 주별로 보는 추세 조사가 아니어서 이제 저희가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예. 지난주 금요일쯤 거의 엇비슷하게 오차범위 안에서 접근을 했고요. 이 정례 조사에서도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네. 28.7%로 범보수권에서 홍준표 의원이 1위를 차지했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8.1%로 0.1%포인트 떨어지면서 홍준표 의원에게 조금 밀렸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좀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될 게 이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그러네요. 홍준 28.2, 네. 28.1.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은 어디서 오르는 걸까요?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네. 여론조사 기관에 물어봤더니 예. 무당층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음을 못 정했던 후보를 못 정했던 이 표가 홍준표 의원한테 많이 몰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든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잖아요. 될 사람 쪽에 좀 몰려가는 몰린다. 현상. 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의원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건 초반에 상승세가 조금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다른 후보들 지지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뒤에 보시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좀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지지표도 좀 빠졌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군소 후보들의 지지표를 조금씩 홍준표 의원이 흡수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 홍준표 의원은 이제 이 추세를 계속 몰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추석도 다가오고 그래서 계속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얼마 전에 그 있습니다. 서문시장 가서 자기가 대통령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게 대구 정서가 사실 과거에 이제 탄핵 때문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유승민 전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이 오면 현장에서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네, 이걸 보고 홍준표 의원이 현장에서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아,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려나 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 보니 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을 뭐 적극적으로 두둔하진 않지만 네. 이제 당에 대한 공세는 어느 정도 차단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은 이것마저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의 전략을 볼 수 있는 대목인데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예.
사나이 대장부답지 않다. 그 문제는 내 혼자 풀어라. 그렇게 해야죠. 지금 경선 중입니다. 경선 중에 왜 당이 나서서 후보 개인의 문제를 당의 문제로 떠안느냐 이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유승민 전 의원 모두 대여 공세에 나섰는데 홍준표 의원은 좀 결이 다른 발언을 하네요. 네, 사실 근데 홍준표 의원은 10년 전에도 약간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걸 예. 이제 본인의 발언으로는 나는 같은 편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뭐 다른 편이라도 잘한 건 잘한다고 한다라고 네. 본인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사실 이런 지금 범보수권 주자들의 지지율 추이와도 이런 발언이 무관치는 않아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전략을 짠 이유 중에 하나, 대선 전국에 지금 핵이 되고 있는 게 고발사주 의혹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 이 정점이죠.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니까 여기를 이제 겨냥을 한 예. 건데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정치권의 첫 번째 제목은 제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뽑아봤습니다. 예. 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자, 저 까마귀는 누구고 배는 누굽니까? 아, 네, 여기서 까마귀는 갑자기 난데없이 등장한 박지원 국정원장이고요. 국정원장이군요. 네, 예. 여기서 배는 고발사주 의혹입니다. 네. 분명 박지원 원장을 이 제보자라고 하죠.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만났습니다. 네. 만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까마귀가 날아서 배가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떨어지고 나서 까마귀가 날았느냐 예. 아니면 정말 까마귀가 뭔가 이렇게 배를 떨어뜨려서 이 고발사주 의혹이 나왔느냐 예. 이게 지금 사실 정치권 공방의 핵심입니다. 네. 사실 그런데 이 의혹의 팩트의 핵심은 그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고발사주 의혹을 이제 검찰 안에서 예.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이걸 야당에다가 부탁을 했느냐가 핵심이긴 한데 그렇죠. 검찰에서 고발장을 제대로 썼는 건지 네, 그걸 맞습니다. 전달해서 야당에 고발 사주를 한 것인지 네. 그게 이제 본질이죠. 네, 그게 본질인데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이 본질보다도 이 대선에 미칠 영향을 더 주목을 해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런 구도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어제 이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좀 의문이 가는 발언을 했어요. 제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9월 2일이 그 뉴스 버스에서 이 의혹을 최초 보도한 네. 날짜입니다. 이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예. 라면서 이제 그 이진동 기자가 먼저 치자고 결정한 날짜다. 뭐 이제 이 치자 이런 워딩에 예. 대해서는 뉴스버스 쪽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발표를 하긴 했지만 네. 이 발언이 좀 오묘합니다. 내가 원장님하고 상의는 했지만 예. 이 날짜를 우리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건지 네. 아니면 우리 원장님하고는 상의하지 않았거든요 라는 취지인지가 좀 모호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 이상하다. 굳이 우리 원장님하고 제가 원했던 날짜라고 왜 언급을 하냐. 그러면 본인들이 원했던 날짜는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어떤 측면에서든 박지원 원장의 코치를 받아서 조금 더 더 이후에 대선에 임박한 시점에 이걸 터뜨리려고 했던 거냐 그러면 예. 네,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8월 11일에 이제 박지원 원장과 네. 이 조성은 씨가 만났는데 실제로 조성은 씨가 이제 그 김웅 의원과 1년도 넘은 시점에 주고받은 대화를 캡처를 했는데 이 캡처한 시기가 8월 10일과 8월 12일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을 만난 전날과 다음 날 추가로 캡처를 했다. 아. 그러면 이거 예.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 예, 예. 여기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아라. 이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거, 이 사건이 벌어진 거는 지난해 4월이다. 총선 때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인데 그 박지원 원장은 7월에 임명이 됐다. 예. 그러면 원장도 되기 전에 이 모든 사태를 예견하고 준비를 했다는 거냐 이렇게 반박을 네. 했거든요. 네, 발언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박지원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가 우수수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진짜 까마귀가 배를 쪼아 떨어뜨린 것이 아닌지 이제 까마귀도 해명을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박지원 원장이 이 국정원장에 취임한 것은 지난해 7월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래에서 오는 이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무슨 그
이 고발 사주 사건을 공작을 한단 말입니까? 네, 그럼 조성은 씨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쪽에서 캡처를 자세히 봤더니 8월 11일 날 박지원 원장을 만나기 전날과 다음 날 네. 캡처가 이루어졌는데 이상하다라는 거 오늘 아침에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사실 오늘 낮에 조성은 씨랑 이제 통화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저희도 이제 간간히 연락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어젯밤에 저희가 이제 접촉을 했을 때 오늘은 이제 라디오 방송만 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아직 이 부분은 못 물어봤습니다만 네.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서 조성은 씨가 조금 해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박지원 이 SBS 발언을 그 방송에 네. 출연해서 이제 발언했던 게 SBS 방송이었는데 네. 전문을 보면 자기가 바로 그 뒤에 또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박지원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도 법사위를 할 때 인연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걸 얘기를 하면 건너갈 걸로 예상을 하고 나는 상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발언을 방송에 출연해서도 했다. 그 일부의 발언이 이제 약간 좀 잘못 나간 부분만 가지고 강조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반박을 했고 사실 캡처라는 것도 자기가 이제 뭐 문제가 있는 거를 이제 모을 때 캡처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듯한 발언이었고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또 추가로 해명이 나올 수 있을 것 네.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분명히 박지원 원장하고 상의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 이미 이제 박지원 원장을 만나기 전에 이 의혹은 모두 다 종료가 됐는데 왜 엉뚱한 사람을 끌어들여서 물타기를 하려고 하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발언을 한번 예. 들어보시죠. 이 사건을 박지원 원장과 이제 연계시킨 자체 굉장히 당도 우습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미 2020년 4월 3일 날 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이 사실은 이 범죄 사실은 2020년 4월 8일 날 예. 선거 범죄가 이미 종료된 사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를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방으로 해서 여야가 다툼을 벌이니까 이제 한 대 뒤섞였는데요. 하나 의혹은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고발장을 검찰에서 작성을 한 게 맞는지, 예. 그리고 뭐 맞든 아니든 이게 이제 김웅 의원한테 전달이 된 게 맞는지,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 조성은 씨한테 전달되는 게 아무 이제 변형 없이 지금 나와 있는 그 증거물이 그대로인지, 예. 그리고 이걸 토대로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이 고발을 했는지 이게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을 밝혀야 되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한 맥락이고요. 예. 지금 얘기한 부분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사실. 그 이후에 조성은 씨가 자신의 이제 휴대전화에 이런 캡처본이 있는 걸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걸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시점이 언제인지, 과연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없었는지, 그 우연은 아닌지, 그리고 그 과정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상의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또 별도의 의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야당에서 강조를 하면서 이 부분도 수사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앞에는 사실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이 첫 번째 의혹은 문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사 착수가 바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요. 예. 지금 뒷부분의 의혹은 만났다는 거는 확인이 됐지만 이 둘 사이에 무슨 공모가 있었다 이런 정황은 사실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사당국에서는 당장 뭘 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 제보자 조성은 씨가 가장 최근 경력이 미래통합당에 있었던 경력인데도 박지원 국정원장이랑 만나고 이런 약간의 뭐랄까요 좀 경력의 여러 혼란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이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제보자의 신빙성 문제도 제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거든요. 네. 이 왜 그런가 하면 이 조성은 씨의 이제 경력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조성은 씨가 정치를 이제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제 입당을 해서 네. 정치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입당을 해서 이때 아마 이제 그 박지원 이제 지금 국정원장을 만나게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당이 이뤄지면서 박지원 이제 지금의 국정원장이 국민의당과 이제 합당을 예, 이뤘잖아요. 예. 그 당시 이제 국민의당으로 이동을 했죠. 같이 이동을 했고 20대 총선 때는 국민의당에서 공천관리위원을 지냈고 비상대책위원도 지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박지원 의원 당시 의원이 이제 탈당을 하고 민주평화당을 만들면서 이쪽으로 또 이동을 한번 했었고요. 예. 미래통합당에 합류한 건 작년 총선입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제 젊은 정치인들을
좀 영입을 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이제 조성은 씨가 창당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젊은 정치인을 영입하면서 이제 들어왔고요. 그 당시에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그 이후에는 사실 이렇다 할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네. 이런 경력 때문에 과연 이제 무슨 의도가 아닌 거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국민의힘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제 고발 사주가 있었는가 이거고요. 이건 이제 문건이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그 이 문건을 검사가 만약에 작성하지 않았다. 그냥 떠도는 문건이었다. 떠도는 문건을 전달만 한 것이다라고 하면 사실 뭐 국민의힘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게 손준성 검사가 작성을 했다거나 예. 아니면 손준성 검사가 아니더라도 검찰 내부에 검사가 작성을 해서 건넨 문건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이게 거창하게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은 아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게 물론 언론에서 네이밍을 한 네. 부분은 있지만 검사가 작성해서 넘겼다고 하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공방 속에 이제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앞서 제목이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이런 제목을 뽑았는데 네. 어떤 이유로 네, 뽑으신 그래서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조성은 씨 아, 얘기입니다. 예. 네. 조성은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야를 넘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예. 이때 있을 때는 아마 이제 이 보수 정당을 향해서 공세를 할 수밖에 없었던 네. 상황이었을 거고 예, 예. 그리고 선거를 2번이나 치렀습니다. 20대 총선도 치렀고 지난해 총선도 치렀고 네. 각각 다른 정당에 몸담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 총선 때 아마 뭐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거든요.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네, 예. 이 당시죠. 미래통합당에서 사실 총선을 같이 치렀다는 얘기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네. 함께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네, 그 당시에는 동지였을 겁니다. 예. 네,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힘의 적이 돼버린 예. 상황이죠. 본의 예. 아니게. 국민의힘에서도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이게 좀 드러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정치에서는 적도 이제 동지도 구분이 안 된다 이런 네. 제목을 뽑은 거는 이 조성은 씨 말고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대표적으로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만났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의 대체 주자로 사실 등장을 했고요. 초반에는 경쟁 구도였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최재형 전 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한번 회동하자라고 했을 때 아무 답변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랬었죠. 네, 예. 하지만 이제 동지가 됐습니다. 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야당의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대선 개입 행위로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대단히 중대한 그 선거 개입 행위라고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네, 두 사람의 발언을 제가 짧게 이어봤는데요. 그냥 한 문장이 됩니다. 그렇네요. 네, 두 분 예.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권의 대선 주자를 이 시점에 입건부터 한 거는 너무 의도가 있어 보인다. 아. 네, 무슨 이렇게 공격이 아니냐라는 거에 두 분이 이제 네. 같은 의견을 낸 거고요. 최재형 전 원장이 편 들어준 거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까 보셨듯이 홍준표 의원은 전혀 편을 안 들어주고 사나이답게 혼자 해결해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함께 가자. 이거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에 적과 동지도 없는 또 하나의 만남이 있습니다. 어제 이루어졌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예. 사실 우리 대표님께 제가 좀 많은 불편함을 좀 끼쳐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당을 위한 공정 경선을 위한 충정이었지만 이 경선 과정의 모든 일은 나중엔 추억이 될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아까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듯이 팀워크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 사람의 갈등이? 네. 두 사람 사이가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네요. 네, 막 안 묵직도 좋았었는데. 공개하고 난리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경선 준비위원회 과정이었죠. 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 경선 준비위원회에 경선 관리를 이제 맡겼고요. 이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뭐 쓰레기 치우는 행사도 하고 네. 토론회도 준비를 하니까 이제 원희룡 전 지사 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굉장히 예. 세게 붙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랬죠. 두 번의 통화가 문제가 됐는데요. 한 번의 통화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 관계자가
그 토론회에 같이 참석하지 말자, 행사에 가지 말자라고 비토를 같이 하자고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한 것을 예.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준석 대표에게 전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걸 또 언론에 이제 공개를 하면서 한번 미묘한 갈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이준석 대표가 직접 한번 통화를 했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이런 토론회 뭐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거 곧 정리된다라고 네. 저거라고 얘기한 그렇죠. 게 윤석열 전 총장이 정리된다고 한 거냐? 라는 거를 이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문제 제기를 세게 했었고요. 그랬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 상황이 정리된다는 의미였다라고 하면서 통화 녹취록을 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네. 정도로까지 갔었는데 어제 이렇게 동지가 됐습니다. 다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요즘 대선 지지율 올리기에 다들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 최대 무기가 솔직이라는 단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목은 최고의 무기는 솔직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이게 MZ세대랑도 맞닿아 있는 건데요. 어제 이제 국민의힘에서 올데이 라방이라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대선 주자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좀 재미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네. 그 면접이 진행이 됐는데요.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장모님께서 착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혹시 살면서 착해 보인다는 말을 그때 말고 또 들은 적 있으세요? 늘 우리 집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선을 가진 분이 착하다고 착해 보인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냐 이건데. 아, 저희 아들 우리도 그렇게 우리 방에 근무하는 보장. 저를 불러서 11월에 MBC 개그맨 뽑는다. 이 거기 나와라. 그래서 돈 많이 주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3배 더 준다. 그런데 그때 시험을 봤으면 김병조 씨하고 이용식 씨가 동기가 될 뻔했습니다. 근데 하숙집에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그것을 2000년도에 제가 책에 썼지만 그걸 느닷없이 내가 무슨 강간범이냐. 그러니까요. 그래 덮고 씌우는 바람에 뭐 오해 하나 풀려고 그 사람들 가정을 갖다가 헛털이던 걸 옳지 못하다. 그래 생각하고 아침에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때 그 도리도리 때문에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조금 흥분을 하셨다거나 네. 강하게 얘기하실 때 조금 더 자주 하시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도리도리가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잘 못 느끼고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화면으로 볼 때 그게 좀 심하게 느껴진다 하더라고요. 결혼을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뭐 사람이 부실하니까 이렇게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미술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처가 보기에는 좀 기특했는 모양이에요. 이게 검사가 그냥 사람 감옥에만 넣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좀 아마 저에 대한 인상이 조금 괜찮았지 않았나. 선거운동에 뭐 개를 이용할 생각은 혹시 조금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원래 선거운동은 뭐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니까 걔네들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이제 별명이 국민 장인이라는 별명이 있으세요. 그 당시에 그 따님의 참여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겁니까? 글쎄요,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유튜브에서 조사한 바로는 90% 정도 도움이 그거요? 받았어요. 99% 정도 도움 받았어요. 남은 1%는 제 자력으로 하고. 내가 정말 미담이 많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 이런 악마가 있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누구나 마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체육대 이제 동문들 체육대회를 나갔는데 친구들이 다 고시 공부한다고 안 온 거예요. 우리 동기들이 좀 흥분해가지고 네. 그날 과음을 했어요. 과음을 하고 네. 뭐 구체적인 뭐 내용은 그렇지만 어쨌든 과음하고 깨보니까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그게 유일한 일탈인 거죠. 네, 솔직한 입담은 잘 들었는데 좀 개인적이다라는 비판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정치인이 이미지로 지지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많이 알 기회도 없고 한데 TV에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다 보면 이제 지지율이 오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정치인이 연예인화가 됐다라는 지적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책도 예. 많이 알고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이미지 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대선 주자들의 연예 프로그램 출연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아마 예. 이번 달 안에 또 보도 이제 방송에 나갈 것 같은데요. 이 재미 요소를 주면서 이제 정치에 조금 더 가깝게 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예. 그에 못지않게 비전 제시나 정책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다양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정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